이달 초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요즘 중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브릭스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중국 랴오닝호 항모를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죠.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군기가 빠진 거냐? 멸시한다는 뜻이네. 꼬아 올린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싶다. 미군 눈에는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지. 20년 뒤에 보자.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심한 굴욕감을 담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아니다. 랴오닝호 항모는 지난 4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했죠. 이 일대에 들어와 있는 미국 루즈벨트호 항모 전단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랴오닝호가 필리핀해로 들어갔다. 미 군함이 보고도 못 막는다. 는 식의 국뽕선전이 판을 쳤죠. 그런데 미 해군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인지전, 카그너티브 워이라는 어려운 용어까지 동원해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더군요. 중국군에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는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용. 항모가 무서운 건 그 위에 실린 전투기 때문이죠. 전세계 어디서든 전투기를 출격시켜 상대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쉽게 공격 목표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첨단 항모를 만들어도 실제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랴오닝호는 경험뿐만 아니라 성능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습니다.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연료 보급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을 쓰는 랴오닝호는 모항을 떠난 지 일주일만 넘어가면 연료 걱정을 하는 처지이죠. 공격에 너무 취약하니 국제 구조 활동에 쓰라. 함재기 이착륙 시스템은 더 문제입니다. 랴오닝호는 뱃머리가 14도 정도 위를 향한 스키 점프대를 사용해요. 항모는 육상공항처럼 활주로가 길지 않아 이렇게 위로 향한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전투기의 연료나 무장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작전 반경이나 전투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증기식 사출기, 카타펄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투석기처럼 비행기를 강한 힘으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투기 연료나 무장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항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해 80에서 90대의 군용기가 올라가죠. 반면 중국은 스텔스기도 없고 함재기 숫자도 크게 모자랍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은 지난 3월 초 중국 해군 현대화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구축함 등을 대폭 늘리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해요. 하지만 항모에 대해서는 미군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국제 구조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 미일 함정. 지난달 태평양서 중 항모 랴오닝 감시.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 류녕호가 지난달 태평양에서 훈련할 때 미국과 일본 함정이 함께 항해하며 감시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호는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 총셴 본섬과 미야코지마, 군고도 사이의 미야코 해역을 왕복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랴오닝호는 대만 동부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인 동중국해 센카쿠, 첨각, 열도, 중국령 갸오이다오 조어도 주변 공역에서 조기경계 헬기를 띄우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여 미국과 일본은 경계를 강화했다. 산케이는 랴오닝호가 지난달 3에서 4일에 걸쳐 미야코 해역을 남하의 태평양 측에 진출했으며 대만 동부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서쪽으로 이동해 남중국해 쪽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일 동중국해에서 항공모함단을 발견해
초계기와 호위함으로 정보 수집 및 감시를 계속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해군도 랴오닝호의 움직임에 경계 감시를 지속해 랴오닝호가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일본 호위함과 미국 구축함이 랴오닝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항해하며 감시했다. 랴오닝호는 남중국해에서도 훈련을 실시한 후 다시 태평양 쪽으로 나와 지난달 26, 27일에는 미야코 해협으로 북상했다. 27일에는 센카쿠 열도 주변 공역에서 조기경계 헬기를 띄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기시 노부오, 안 신부,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호에 대해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넘어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을 잇는 제2열도선을 포함한 해역에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더 먼 해 공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활동 내용의 질적 향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야코 해협을 왕복한 것은 랴오닝호를 비롯해 6척으로 이 항공모함단은 중국 해군 최대 규모의 레나이급 구축함과 보급을 담당하는 푸츠급 고속 전투지원함 등 최신의 함정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한 방위성 간부는 항공모함단으로서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3.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초의 항공모함, 소련의 쿠즈네초프급 2번 함으로 건조 중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건조가 중단된 상태에서 중국이 이를 1998년 구매했다. 이후 중국의 다른 해군 조선소로 옮겨 자국산 장비로 채워 2012년 취역했다. 대만과의 관계가 긴장에 빠질 때마다 등장하는 미국의 항모전단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끼던 중국은 랴오닝호가 취역하면서 대만은 물론이고 주변국,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힘의 균형이 빠르게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이즈모급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대형 수송함 사업을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두고 좁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경항공모함의 운용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차라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도입하려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랴오닝함을 개조하고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이 2척이 취역하게 되어 대형 항공모함 3척 체계를 갖추게 되면 작전, 훈련, 정비의 사이클로 상시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주변국에게 분명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그나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지스함과 잠수함,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공중대기가 가능한 전투기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에게 랴오닝함의 존재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함재기는 러시아로부터 Su-33, Su-27위 함재기형을 도입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중국이 Su-27을 바탕으로 한 라이선스 전투기인 J-11 사업에서 계약을 어기고 기술을 훔친다며 라이선스 생산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Su-33기의 원형기를 손에 넣고 이를 바탕으로 J-25를 개발했다. J-25는 Su-33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엔진과 내부 장비들은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다. 정식 라이선스 생산이 아닌 탓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운용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모함에서 무장을 탑재하고 이함하지 못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엔진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군당국이 엔진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 정도 크기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노하우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J-25 점점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조 중인 2척의 항공모함에도 탑재가 확실시된다.